반갑습니다. 오늘도 4대 연기설 중 이 뢰아 연기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뢰아 연기설이라고 하는 공부는 유식학이라고 하는 학파의 연기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식학파의 연기설을 공부할 때 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질문부터 해볼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자신이 외국에서 유학하는 돈 적은, 돈 없는 유학생이에요. 가난한 유학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통장에 600억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통장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통장에 들어온 이 돈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물어봤다 내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요? 네. 미국의 한 여학생인데 600억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돌려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쓰다가 갑자기 막 이 몇억, 몇십억씩 막 쓰니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더라. 자,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은요, 잘못 보낸 거예요, 안 잘못 보낸 거예요? 이러면 지금 은행이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잘못 보냈는데요? 네. 자, 너무 깊게 따지지 말고. 너무 그렇게 깊게 따지면은 사건 파일을 열쳐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 보내주고 막 돈이 잘못 가고 막 잘못 쓰고 이러면은 은행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뢰아 연기설에서는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은 이제 일부러 지금 이 뢰아 연기설을 하기 전에 업감 연기설 4시간을 유튜브에 연속으로 업로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보고 오시라 이 얘기죠. 들었던 분들은 복습하고 오시라 이 얘기죠. 예, 다 그렇게 하셨죠? 예, 안 그러면은 제가 오늘 예고할 수 있어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공부한 입장에서도 까다로운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제 유튜브 컨텐츠 올라가는 것 중에 이 연기설이 인기가 제일 없어요. 히트수가 제일 적어요. 그만큼 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공부할 때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업감연기설 중에서도 12연기는 윤회의 문제라 그랬죠. 네. 윤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연기는 윤회를 끝내고 싶은 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12연기로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원동력으로서 업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윤회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는 윤회는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선문답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윤회는 주체가 있죠. 있으니까 윤회를 빠지는 거예요.
예,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윤회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없다는 건 몸과 마음이 없다, 경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작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경험이지 그건 내가 하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인식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착각을 하니까 윤회에 빠지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원래 부처님법에서 무아라 그래서 윤회에는 주체가 없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만들어야 돼서 윤회의 주체에 대한 용어를 자상속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업감연기설 부파불교에서 나를 부르는 용어인 거예요. 자상속. 그리고 타상속. 자상속, 타상속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는 건 상속되는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상속되는 존재. 자상속, 타상속. 아이고, 제가 복습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아버부님이 지난 그 공부할 때 땡땡이 치고 일본 여행을 갔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상속 막 이러니까 눈빛이 막 흔들리고 있어서 제가 20세 보아버부님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몇 프레임짜리 경험이냐면 60프레임 또는 75프레임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어요. 아비담마 불교에서도 논서마다 한 찰나가 1초가 75찰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64찰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상식으로 가면 한 60찰나 정도로 그냥 맞춰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요 동영상 찍을 때 60프레임짜리가 대세거든요. 60프레임으로 찍어야 괴리감이 없다 이거예요. 현실과의 괴리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0프레임짜리 사진을 붙여놓은 게 1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0프레임 중에 2개 프레임만 보자 이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이건 전찰나, 이걸 후찰나라 그래요. 근데 요즘 이 프레임 용어로 하면 전 프레임, 후 프레임인 거예요. 사진 2개라. 사진 2개. 그런데 상속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찰나의 이 경험으로 대표되는 사진이 생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생한 건 후찰나에 멸할까요? 전찰나에 멸할까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한 찰나 있어야 멸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 생하는 동시에 멸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 생멸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찰나에 생과 멸이 일어나는데, 멸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멸하면서 본인이 생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게 뭐냐면 업력인데, 이 모든 재산 업력을 후찰나에게 상속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찰나에 상속받은 플러스 후찰나 그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다양한 조건들 있죠. 그 인연이 합쳐져서 후찰나가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상속받은 거냐면 업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플러스 새로운 인연이 도래하면 업 다시가 되는 거예요. 업 다시. 상속받았기 때문에 비슷하긴 비슷해요. 근데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연이 더해졌으니까. 그 미세한 차이가 인간의 감각기관에는 인지가 안 되는 건데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생하고 또 멸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하고 멸하는 과정 속에서 후찰나에 끊임없이 자신의 업을, 재산을 상속해주는 그 경험들, 이 상속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찰나찰나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인연과 더해져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봐보셔요. 1초에 60프레임 그림을 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림 60장을 붙였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1초 동영상이 그림 60장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1초에 60장을 붙여야 61초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본 사람들은 이 1초가 60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죠. 본인이 제작자니까. 근데 보는 사람은 아무리 60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그냥 1초짜리 움직이는 영상 같아요? 60장짜리 그림 같아요? 그게 감각기관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실존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프레임은 생했다 멸했다 생했다 멸했다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프레임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 순간 일어나는 창조를 갖다 붙여가지고 1초를 만들어 놓잖아요? 또는 1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변한 것 같죠? 이걸 진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창조는 매 찰나마다 일어나는 거고 그 창조를 이어붙였을 때 상속에 따라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진화라고 한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의 개념을 같이 섭수해서 포함하고 있는 게 연기의 개념이에요. 연기.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상속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보면 변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멸한다는 거예요. 생멸한다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생멸하면서도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어받음으로써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단, 부상. 항상한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속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상속의 문제. 업감연기설 속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돈 보냈는데 남이 받아버렸어요. 이러면 그 은행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600원도 아니고 6만 원도 아니고 600억을 보냈는데 딴 데로 갔어요. 거기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갚는 게 아니라 감옥 갔어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은행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분명하죠? 아니, 상속을 할 거면 그 상속을 유지해주고, 상속한다라고 하는 건 입금하는 거, 출금하는 거, 이 역할이 있는데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고 유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레아 연기설이라는 거예요. 아레아식 연기설. 그러니까 아레아식은 저장고, 창고,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는 창고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집에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동네마다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바꾼 거예요. 각자 지금 통장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을 바꾼 건데 저 은행과 통장의 문제를 논한 게 아레아식 연기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주 이게 흥미롭고 재밌는데 뭐가 흥미롭고 재밌냐면 자, 상속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업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입금하고 어떻게 출금할 건가,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업이 행위인데 우리가 하는 신구의 행위가 단 하나라도 저장 안 되고 사라져버리면 연기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오류가 생기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입금한 10,000원이라도 사라지면 지금 오류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잖아요. 입금한 돈 중에 10,000원이라도 사라지면 그 은행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전부 다 저장이 되고 그걸 전부 다 되찾을 수 있으려면 은행 직원이 24시간 365일 무시일에부터 일체지를 얻을 때까지 한 번도 쉬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지금 상속을 주체하고 있고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유지하고 있는 그 주체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감연기서를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업이 어디다 저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이, 사람 몸에 저장되는 거는 외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범부들이나 외도들은 이 사람 몸에 저장된다고 생각했고, 심장에 저장된다고 생각했고, 뇌에 저장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자들은 마음에 저장된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의 저장 장소는 후보가 셋이라. 첫 번째는 몸에 저장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마음에 저장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외부에 저장될 수 있어요. 이게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갖가지 상상을 다 했어요, 이미. 스님들이 밥 먹고 일해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온갖 사유를 다 해본 거예요, 이미. 몸에 저장되든 마음에 저장되든 외부에 저장되든 해야 돼요. 더군다나 생각을 왜 하냐면은 다른 학파 스님들이랑 만났을 때 논쟁해야 되거든요. 논쟁해서 지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분하잖아요. 그럼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온갖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어떻게 공격할지 짜서 자신의 논리를 철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박수치면서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교리가 발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몸에 저장되는 것도 마음에 저장되는 것도 외부에 저장되는 것도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저장되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 죽으면 이 몸이 지수화풍으로 분해돼 버리는데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업도 분해가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업이 소실돼 버리죠. 그래서 몸은 후보에서 제외했어요. 마음은 지난번에 오위무심 얘기했죠. 5가지 상황에서 무심이 된다고. 첫 번째는 깊은 잠에 빠지거나, 두 번째는 기절하거나, 세 번째는 무상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거나, 무상정의 결과인 무상천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최고선정인 멸진정에 들어가거나. 이 2가지는 수행 안 한 사람들도 잠에 빠지고 기절할 수 있어요. 무상정, 무상천, 멸진정은 수행자들 중에서 선정수행이 깊어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저런 경우에도 무심이 된 말이에요. 무심. 마음의 작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지금 이 5가지 상황에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마음에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절대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휴식을 갖네. 빨간 날이 있는 거예요. 몸보다는 빨간 날이 훨씬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날이 있으니까 업을 저장도 못하고 출금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숨도 쉬잖아요. 네. 기절했을 때도
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 모든 업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외부에 저장하면은 그럴싸해요. 외부에 저장하면 그럴싸해요. 외부 중에서도 뭔가 몸처럼 죽을 때 끊어지지 않고 기절하거나 잠에 빠졌을 때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인가에 저장되면 업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장될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아는 법부님 업도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보아 법부님 업도 여기다 저장했어요. 그럼 섞여요, 안 섞여요? 누구 돈이 누구 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 돈이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임자라. 그럼 막 섞이는 거예요. 갑자기 다음 찰나에 아는 법부님 얼굴이 보아 법부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잠난해져 버리죠. 이게 뭐냐면 독립성. 이 독자적인 자아를 유지를 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이 자아라고 하는 허상이 있어야 윤회가 이어지는 건데 이 윤회가 이어지는 동안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지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자성을 유지를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잠난해지는 거예요. 서로 섞여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번 돈 600억을 남이 쓰게 되는 거죠. 6만 원만 남한테 가도 승질이 날 낀데 600억이 가면 아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이 외도들이나 범부들은 업이 어디 저장된다고 생각을 했죠? 몸. 근데 불자들은 어디에 저장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죠? 마음. 그런데 지금 X라고 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해야 O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왜 X였냐면 이게 또 아주 재밌는 건데 이 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경전 속에 보면 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용어가 심, 의, 식.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심, 의, 식을 다른 단어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같은데 헷갈리라고 이렇게 적은 것인 걸까요? 다르기 때문이겠죠. 뭔가 다른 작용을 하니까 심과 의와 식을 구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는 이 다른 작용을 하는 마음 세 가지를 하나로 봤을까요? 따로따로라고 봤을까요? 하나의 마음 속에 다른 작용 세 가지 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동체설이라. 자, 이제 좀 그 반짝이시는 분들은 벌써 감이 오실 텐데, 자, 심의식이 동체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잠에 빠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이건 잠에 빠지고 기절했을 때 첫 번째 의식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죠. 또 자아의식은 멈춰요, 안 멈춰요? 자아의식은 또 안 멈춰요. 자아의식이 멈췄으면 윤회에서 벗어난 건데요. 자아의식은 아라한이 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의식은 멈춰버리죠. 자, 마음이 동체예요. 그럼 의식이 멈추면 나머지도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아니, 같은데
같은데 여기 오프하면 나머지도 다 오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잠에 빠지고 기절을 했을 때 이때가 문제인 건데, 그때 심의식 중에 뭐가 멈추는 거냐면 식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과 의도 같이 멈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체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유식에서는 심별체설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심의식이 있을 때 식이 멈춰도 이게 만약에 별체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따로 있다면, 그러면 의나 심은 멈추지 않을 수가 있죠. 식도 멈추고 의도 멈춰버렸어요. 그래도 심은 멈추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일부분은 끊어지고 멈추나 안 멈추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심별체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별체설 같으세요? 심동체설 같으세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후에도 계속 적어가지고는 싸워요. 심별체설이다, 심동체설이다 가지고 끊임없이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유식학파에서는 본인들이 뭘 해결하고 싶은 거냐면, 상속을 입금과 출금을 해주는 이 은행 역할을 하는 마음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해결하고 발전시켜서 나오는 게 유식학파의 의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유식학파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상속의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심별체설을 들고 나왔다. 별체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잘 따라오시네요, 그래도. 저는 오늘 준비를 하면서 오늘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따라오세요. 이거 강의해보라 그러면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따라는 오시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지우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의 경험, 윤회, 이 현상계가 변화하는 것들, 이것들을 주재하고 있는, 상속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은행과 거래하고 있나?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의 이름이 뭔가? 성격이 뭔가? 지금 이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셔요? 네.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 은행은 마음 중에서, 후보는 추려졌어요. 마음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심, 의, 식 중에 하나가 업의 저장 창고 역할, 은행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결론은 심이에요. 유식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따라가 보면 얘가 상속의 운영자 역할을 하려면, 상속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려면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넘어온 첫 번째는 뭐냐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되죠? 네. 첫 번째는 끊어지면 안 돼요. 자, 일단 어차피 우리 다 아는 거, 이름은 밝힐까요? 네. 어차피 이거 다 아시잖아요. 아레아식 연기설에서 상속을 운영하는 게 누구겠어요?
아래아식이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연기의 주체로 아래아식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얘 이름은 일단 아래아식이에요. 아래아식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저장한다, 장식이라고도 하고, 장식 이러면은 은행이라는 의미죠. 은행 맞나요? 그 다음에 사실은 구역에서는, 그러니까 신역에선 장식이라고 하는데 구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몰식이라고 했어요. 무, 없다, 몰, 무너짐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한다라고 하는 건 업력을 저장하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번역이라면, 무몰식이라고 하는 건 그 저장하는 것이 오류가 없으려면 무너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뉘앙스를 강조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무몰식. 아래아식의 이름은 장식이라고도 하고 무몰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이름만 딱 놓고 봐도 아래아식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래아식에는, 이 은행에는, 지금 여기가 은행인데 이 은행에는 4가지 성격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4가지. 첫 번째는 견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견주성. 이 견주성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중요한 특징은 주예요. 주는 머무르다, 항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끊어지면 안 된다는 특징을 주로 표현을 했어요. 견으로 표현하다는 건 견고하다는 건데, 이것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무슨 뜻인 거냐면 인류상속이라고 표현돼요. 하나의 종류로 상속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장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주면 돼요, 안 돼요? 저장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했는데 다른 걸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저장한 그 종류로 줘야 되죠? 이걸 보고 인류상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류상속이라고 하는 건 잠난하지 않도록 만들고, 견고하게 머무는 것, 이것은 끊어지지 않아서 저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견주성이에요. 이제 참고로 유식불교는 그 소위의 경전이 되는 게 어떤 경전인 줄 아셔요? 유식은 어떤 경전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어떤 논전을 공부해야 될까요? 대승기신론 아니요. 예. 이제 그 유식에 대해서도 그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유식학을 이 발전시킨 아주 중요한 인물은 무착보살과 세친, 이 두 형제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세친보살은 천재라, 천재. 업감연기설에서, 이 부파불교의 업감연기설에서, 이 업감연기설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참고를 하거든요. 그 저자가 누구냐면 세친이에요. 원래 부파불교의 학자예요. 그런데 형의 이 전도라고 하면 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형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종도 아니고 이거 뭐라, 대승으로 전향을 해요. 예, 대승으로 이제 본인의 이 전공을 전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화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 세친보살은 엄청난 이 논쟁가예요. 논쟁가. 논쟁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쌈딱이란 얘기죠. 엄청 쌈딱이에요. 왜냐하면은 설일체 유부에 어느 정도 속해 있으면서 설일체 유부의 논전인 아주 긴 이 아비달마라고 하는 걸 정리해가지고 짧은, 근데 짧다 그래도 짧은 게 결코 아닌, 원래는 이 방에다가 꽉 채워야 되는 논전을 그래도 조금 짧게 한 책꽂이 정도로 이 줄인 거죠. 한 책꽂이 정도로. 그게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인데, 이 아비달마 구사론이 설일체 유부의 논전인 것 같지만 경량부라고 하는 다른 부파의 입장에서 설일체 유부를 약간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일체 유부에 속해 있는데 경량부의 입장에서 설일체 유부를 슬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구사론을 처음 중앙에다 제출을 했을 때 처음 받은 이 고승들이, 야, 이런 대작이 있느냐, 우리의 중요한 논전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짧게 잘 정리를 했다, 극찬을 하다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경량부의 입장에서. 이런 성향만 봐도 논쟁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겠죠. 그러니까 소승, 설일체 유부나 경량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는 누구를 주로 비판을 했냐면 대승을 엄청 비판을 한 거예요, 그때. 세친이 대승과 논쟁하면 무조건 이기는, 대승 이 논쟁가들과 논쟁을 해서 대승을 엄청 비판하는 그런 논쟁가였어요. 무착보살이 형인데 아무리 대승을 공부해라 그래도 귀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판하고 그것은 비불설이고 그것은 하열한 가르침이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걸 자꾸 배우라고 해요. 안 배우겠다 그랬는데 또 배우라 그래요. 또 배우라 그래요. 그럼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착보살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생한테 내가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와가지고 나의 임종을 좀 지켜달라. 조금 섭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형이 죽는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요?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르침을 네가 좀 읽어주라. 그래서 이 섭대승론이라고 하는 이 섭대승론이라고 하는 섭대승론 논이네. 섭대승론 말고 경인데 경의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섭대승론 말하니까 논이네요. 경인 줄 알고 말했는데 뒤에 논이네. 예, 논이 있네. 이 어떤 경전인지는 제가 쉬는 시간에 쉬고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경전, 근데 그게 어느 경전이냐면 유식가의 경전이에요. 유식가의 그 경전을 읽어달라 그런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싫어하는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의 대상이었던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혼신의 연기에 쏘가가지고 이 경전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빠져드는 거라.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을 다 읽어줄 때쯤 돼가지고는 아주 뛰어난 논쟁가면 천재겠어요, 안 천재겠어요? 천재겠어요. 천재겠죠. 그러니까 한 번 읽고도 그 내용을 통찰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과오가 생긴 겁니다. 대승이 진실이라는 것, 대승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혀를 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승을 비방했었던 악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무착보살 형이 설득을 하기를 그 잘못된 혓바닥을 끊어버리기보다는 앞으로 대승을 찬탄하는 선업으로서 악업을 참회하고 덮어버리면 그러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승을 찬탄하는 대승 논사. 오늘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대승 논사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친보살이 그 경전을 바탕으로 남긴 게 뭐냐면 유식 30송입니다. 유식 30송. 이 유식 30송이 유식불교의 근본이 되는 거고, 이 유식 30송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 그 이후의 천재들이 전부 주석을 해요. 근데 의견들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저 심동체설이다. 누구는 심별체설이다. 누구는 마음이 둘로 나뉜다. 누구는 셋으로 나뉜다. 누구는 넷으로 나뉜다.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정말 대논사들, 역대 그 시대를 풍미했던 논사들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10명의 의견을 추려서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유식 30송의 주석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 유식을 배울 때 꼭 배워야 되는 필수 소위 경전, 논전이 되는 거예요. 성유식론. 근데 그 성유식론은 유식 30송을 바탕으로 만든 거고, 이 유식 30송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경전, 그게 뭔지 제가 찾아볼게요. 그 경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유식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 유식 30송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잠깐 이 얘기로 잠깐 앉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유식 30송에서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항전여 통류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 항상 전변하는 모습이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같다. 비유하면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항상 전변하는 모습이 떨어져 내리는 폭포수와 같다. 폭포수가 마르지 않는 폭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흐르겠죠.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근데 안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굴러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전변이라는 단어인데, 이 전변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전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기서 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인가? 썼어. 나도 모르게 한문을 썼는데요. 항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항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시예요. 자,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원과 불변.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글씨가 틀리니까요. 이 단어를 같은 단어로 보는 데서 자아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보면 상속을 통해서 멸하지만 끊어지지 않죠. 그걸 영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변이라고 하는 건 아예 변화가 없다라는 거니까 생멸이 아예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하는 건 불변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견주성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같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그 은행은 일을 멈추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속을 주체할 수 있는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만 상속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 가지 했더니 50분이 지났네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우리는 지금도 거래하는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 국민은행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 눈 감고 뜨는 거 하나, 요 손에 있는 털의 움직이면 하나,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의 흐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업의 종자로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입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건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습관 플러스 지금 상황의 인연이 더해지면 움직이는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행위는 과거 업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금이죠. 이 입금과 출금을 끊임없이 하는 은행이 있는데,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냐면 자기가 어떤 은행하고 거래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은행의 이름부터 한번 봤어요. 그 은행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만 거예요. 그러니까 쉰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특징 나머지 세 가지를 더 공부해야겠죠. 예, 특징은 총 네 가지인데 세 가지를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반드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전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전변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